세 번째 타임에는 빛의 색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학창 시절에 프리즘 가지고 이렇게 반사했을 때 빛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눠지는 걸 학교 시간에 초등학교 때 아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빛은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가의 입장에서 그 빛이 색으로 바뀌었을 때 그 색에 대해서 얼마만큼 집중할 수 있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작품을 빛의 밝기와 빛의 색으로 나눠서 두 가지를 혼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빛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흰색이라도 흰색의 느낌이 있고요, 검은색이라도 검은색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제에 알맞는 색을 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 색을 제어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것이라도 광원에 따라서 붉게 보일 수도 있고요, 푸르게 보일 수도 있죠. 오른쪽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나가는 빛 자체를 보시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빛 자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통제하고 제어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진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물론 찍어놓고 후보정할 때 쓰실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완벽하게 조금만 조절을 하시면 찍어놓은 사진 자체로도 충분히 이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빛의 색은 시각적 느낌을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시신경으로 어떤 특정한 색을 봤을 때 그게 뇌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뇌에서 시신경을 통해서 그 들어온 것 자체를 어떻다라고 우리는 감정적으로 인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식당에 가시면 형광등보다는, 여러분들의 그 집의 식탁도 마찬가지고요, 형광등보다는 백열전등을 켜놓죠. 백열전등은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음식들이 먹음직스럽게 보이죠.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아주 푸팅팅한 색을 갖다가 식탁에다가 켜놓으면 식욕이 떨어집니다. 이거 마찬가지죠. 그리고 색은 기업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색을 자기네 고유 컬러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포장지마저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슈퍼마켓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슈퍼마켓에서도 상품을 이것저것 꽂아놓지 않습니다. 같은 색 위주로 쭉쭉 진열이 되어 있죠. 물론 거기에는 법칙이 밑에는 약간 어두운 색, 위로는 밝은 색, 그래야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무게감을 이렇게 느끼게, 안정적인 느낌이 들게끔 어두운 색은 밑으로, 밝은 색은 위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합니다. 이런 것마저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색을 우리 생활에서 되게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사진에 있어서 색은 되게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제어할 거냐는 거는 크게 네 가지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보정할 때 화이트 밸런스를 바꾼다든지 색의 증감을 통해 가지고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촬영할 때 특정 색상이 가미되는 필터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카메라에서 화벨이라고 얘기하죠.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해서 특정한 느낌이 나게끔 찍으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공적인 조명을 써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여러분들이 색을 제어할 수 있는데요. 촬영하시면서 제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촬영된 거 자체를 갖다가 약간의 증폭이나 느낌을 가감하는 보정 작업,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지역인데 쭉 찍어놨지만 이렇게 그 시간대에 따라서 빛에 따라서 색이 달라짐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런 분위기였을 때는 이런 색이 나더라, 이 경험학상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과 여러분들의 카메라에 있는 화이트 밸런스를 잘 활용하시면 조금 더 다른 사람하고는 독특한 색감의 사진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이해하시려면 뭘 이해하시냐면 우리가 말하는 켈빈 온도, 색 온도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켈빈 온도 4000도 이하는 따뜻한 색이 나오고요, 4000도 이상은 푸른색을 띠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태양은 기본적으로 5600 켈빈 정도가 기준이 되고요. 백열전 등은 2800 켈빈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실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보통 4600, 이것도 이제 형광등도 세 가지로 나눠지죠. 뭐 온백색 또는 뭐 온청색 뭐 이런 식으로 색이 전구 형광등에도 약간 붉은 빛이 띄는 게 있고 푸른 빛이 띄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색 온도에 따라서 좀 나눠지는데요. 이 색 온도라는 거는 잘만 활용하면 본인이 되게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색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제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세 개를 넣어놨죠. 첫 번째 사진은 저게 원래 색 온도를 약간 높여서 찍은 겁니다. 이게 글라인드를 가공해서 거기서 이제 먼지가 막 올라오는 부분인데요. 색 온도를 약간 높이니까 먼지색이 푸르스름한 느낌이 들어갔죠. 날카롭게 푸르스름한 느낌이 들어갔고요. 맨 오른쪽 사진은 쿠바에서 기차 여행을 할 때 찍었는데요. 실내가 원래 형광등색이었고 밖에가 이 가로등이었죠. 그러니까 붉은색의 할로겐 느낌이 들어가고 실내는 형광등의 색이 있음으로 인해서 두 색이 혼색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톡톡한 느낌, 안과 밖의 느낌이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우리가 좀 더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블루라이트, 블루라이트 이건 일출 20분 전, 일몰 20분 후, 요때는 우리가 블루아워라고 말씀드린다라고 했어요. 이때 색 온도는 어바웃으로 11,000 켈빈 정도가 됩니다. 즉, 요때는 정서적으로 되게 우울하면서도 신비한 느낌, 푸른색이 푸르팅한 느낌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런 형태로 색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아까 그 쿠바의 아침 새벽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인공등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붉은색의 빛이 거리를 비추고 하늘은 푸르게 올라오고 이런 느낌의 사진들을 찍을 수가 있죠. 물론 그 푸른색만 이용해서 깊고 푸르고 아주 이렇게 좀 우울한 느낌의 분위기의 사진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제가 자주 쓴다라는 게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를 했죠. 골든 타임 1시간, 일출 1시간, 그다음에 일몰 1시간 사이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노란색, 황금색 톤이 나오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이때는 빛이 기본적으로 45도 빛이 길게 들이기 때문에 이때 찍어놓으면 되게 그 따뜻한 느낌의 사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인물을 찍을 때는 캐치라이트도 반사죠. 눈에 빛이 들어가는 반사 모습도 다양하게 이쁘게 표현해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이게 일몰 때 찍은 겁니다. 일몰 직전, 소위 말하는 골든 아워 때 찍은 거고요. 두 번째 사진은 일출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구름 낀 날의 아침 시간인데 저거는 화이트 밸런스를 좀 조절해서 찍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대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저 시간대 찍어놓은 사진들은 되게 느낌이나 분위기, 이 감정을 자아내는 사진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구름 낀 날. 구름 낀 날도 색 온도가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푸른 느낌이 들어가죠. 4000도, 4000 켈빈 이상이기 때문에 약간의 푸른색이 감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이 막 이렇게 흐리고요. 정서적으로는 되게 우울한 느낌을 가져올 수 있는데 약간 밝은데 약간 밝은 형태의 푸른색이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린 날 작업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톤 자체가 이렇게 연속적인 형태의 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물론 저 사진 중에 보정을 안 한 상태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데 저기에 이제 색감을 넣는 거는 뭐 한 20초만 넣죠. 색감을 조금 더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낮. 해가 뜬 후 1시간에서 해가 지기 1시간 전까지 우리가 데이라고 얘기하죠. 데이. 미들데이의 라이트는 평균적으로 태양이 갖고 있는 5000에서 6500 사이의 켈빈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는 약간 중립적인 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물체에서
나오는 색이 가장 풍부한 형태로 사진에 담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 시간대에 좀 많이 여러분들이 찍으시죠, 주로 촬영을. 그런데 골든아워나 블루아웃 한번 이용해 보시면 평소에 찍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의 색감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요 두 개의 혼재된 색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즉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을 어떻게 하나의 프레임 내에 담아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을 만들 것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죠. 배경에 차가운 색이 배치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깊이감이 만들어져요. 차가운 색은 멀리 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고요. 따뜻한 색은 앞으로 나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색이 섞임으로 인해 가지고 입체감이 만들어지고 화면에 깊이감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두 장의 사진은 뭐 그런 느낌으로 제가 한번 찍어본 거고요. 혼합된, 즉 광원이 믹스 광원 하에서 찍었기 때문에 광원 자체의 색온도가 달라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시간대가 겹치는 시간대,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개와 늑대의 시간인데요. 이때는 아주 붉은색하고 아주 차가운 색이 결합되는 시간이에요. 앞에서 제가 말레콘에서 찍은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아마 요게 블루아웃에 해당되는, 해가 지고 바로 10분 언저리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또 앞에서 얘기했던 인공광원, 기차 사진은 인공광원과 자연광원이 이렇게 섞이는, 또는 인공광원의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형광등과 할로겐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찍었기 때문에 또 특별한 느낌이 났었죠. 자, 이제 예제 사진입니다. 예제 사진에 보시면 저 6번 사진에 보면 저 뒤에서 자연광이 들어오죠. 자연광이 들어오는데 횃불에 인공적인 그 낮은 온도의 색온도의 빛들, 즉 붉은 빛들이 전체적으로 안에 실내를 지배하고 있는데 창에서 푸른색이 들어오니까, 창에서 밖에 빛이 들어오니까 푸르게 보이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제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색을 어떻게 하나의 화면 안에 혼재시키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느낌과 분위기가 달라진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